안녕하십니까?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하부 에커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된 전 세계적인 멘토입니다. 단돈 $30를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토론토에서 자라고 20살 이후에는 미국에서 살았다.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요크 대학을 졸업 후 5개 도시를 전전하며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100만 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 나갔다. 수많은 좌절의 시간 이후 대출받은 $2,000로 첫 사업을 시작해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바꿔놓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을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2년도 채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부 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다.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낸 것이다. 에커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지금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그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알려준다. 세상의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가져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한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할 부자로 가는 초특급 노하우 정리집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에커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들었다. 아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부자들은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까? 하부는 대답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처럼 생각하면 돼.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떠한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타인을 얼마만큼 믿는가? 진심으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워도, 걱정스러워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내키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가? 당신의 성격과 생각, 믿음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관건이다. 작가 스튜어트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그들이 오면 청구서를 내밀어라.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진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이 아닌 수천억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한다.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 훨씬 강력하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이다.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에커는 이 책에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한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 선언이 왜 중요할까?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난다.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진동하며 우리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킨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당신의 선언을 하라. 거울을 보고 선언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으로 자리 잡는다. 어렸을 때 돈에 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라. 이 사건이 현재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써보라. 이런 사고방식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일 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가?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하자. 예전에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제 부자 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돈과 성공에 대한 청사진은 평생 당신에게 붙어 다닌다.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어.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당신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비난, 합리화, 불평이다. 특히 불평할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비밀 하나는 부자 피해자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부자는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에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사람도 당신이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당신의 힘을 되찾아라. 지금 당신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과 당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은 당신이 만들었음을 인정하자. 부유함도 빈곤함도 그 사이에 있는 여타 경제적인 수준도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2.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머니게임을 할 때 공격 자세보다 수비 자세를 취한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생존과 안전이지 재산과 풍요의 창출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으로 편안한 정도의 사람들은 가격표가 있는 메뉴판의
오른쪽을 보면서 무엇 먹을지 결정한다. 부자의 좋은 점 하나는 더 이상 메뉴 가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진짜 얻으려고 하는 것만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생활비로 쓸 돈이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편안히 먹고 살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부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유하다는 뜻이다.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3.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만 바라기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당연히 되고 싶죠 라는 대답이 나온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유는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갈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내가 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고 비웃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할걸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비싼 회계사와 변호사도 써야 하고 어휴 골치 아파.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은 우주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우주는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때 불평과 원하는 걸 같이 말하면 우주는 화가 나서 말한다. 빌어먹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뭔지 말만 하라고.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부자들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한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4.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소득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수요와 공급, 양과 질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요소는 양이다. 양적인 요소는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시장에 전달하는가 이다.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게임하고 싶은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가? 동네 야구단에서 뛰고 싶은가? 크게 놀고 싶은가? 작게 놀고 싶은가? 당신이 선택하라. 대개의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택한다. 왜냐고? 첫째, 두려워서다. 실패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렵다. 둘째,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재능을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남에게 활용하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크게 생각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5.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에 반이 찼는가, 반이 비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일까? 우주 또는 저 높은 곳의 힘일까? 하부 에커는 말한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잘 되었는걸.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 데 관심을 쏟아라.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에커의 부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는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은 준비, 발사, 조준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길을 계속 가면 된다. 에커는 복도로 들어가라고 한다.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6. 부자를 긍정하라. 부자는 성공한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를 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다.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조그맣게 재수없는 부자놈들이라고 중얼거린다. 어떤 식으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의 생각이 자기 힘이나 남의 힘을 빼앗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때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처음에 신뢰받는 능력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 중에서 제일 우위에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켜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더 중요한 게 계속 부자로 남으려면 다른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 그들은 긍정적이다. 믿음직하다. 목표에 매진한다. 결단력 있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대인 관계가 좋다. 대화를 잘한다. 웬만큼 똑똑하다. 한 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가이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난하면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7.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보고 배우는 것은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머니게임에 탁월한 부자들이 실제 게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들의 내적인 전략과 외적인 전략을 보고 배우면 된다.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에커는 말한다. 나는 대단한 재력가와 마주칠 때마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정적이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에커는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쓸 필요 없고 세미나에 데려오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과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성공하라. 행복해져라. 둘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에커는 또 최악의 경우에 그들의 해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든다면 자신과 남은 평생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나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에게는 행복한 부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승리자들을 가까이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한다. 왜 그럴까? 편안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다. 그들의 존재가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다. 그들이 거부감을 드러낼까봐 불안하고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럴 때 에고는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주관적으로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취한다.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청사진을 바꿔야 한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말로 백만장자를 만나고 싶다면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어라.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8.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사람들이 판매나 홍보를 꺼리는 이유는 첫째, 예전에 언젠가 당신에게 홍보하러 온 사람이 불쾌하게 굴었을 수 있다. 강매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한창 정신이 없을 때 그들이 귀찮게 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에 집착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일은 없다. 둘째, 당신이 홍보를 하려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지하에 거부했고 당시에 매우 비참하고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을 수 있다. 당신이 홍보를 싫어한다는 것은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일 뿐, 과거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 때문일 수 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배웠을지 모른다.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한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나는 특별하다는 식의 거만증 증후군이다. 내가 가진 게 필요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고나 할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 무일 뿐이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 쓰는 일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판매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최고로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최고로 잘 팔리는 작가라고 한다. 부자들을 보면 대개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도 뛰어나다.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9.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다.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무슨 짓이든 한다. 골치 아픈 일이 오면 도망친다. 문제를 피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돈 없는 비참한 신세 말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크게 노는 사람이건 작게 노는 사람이거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문제와 장애물이라는 것들이 항상 당신의 인생에 찾아들 것이다.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크기다.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라. 밖으로 드러난 세계는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크기를 쳐다보라. 에커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내가 작아서 그렇다고 소리치라고.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닌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느라 문제 해결책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문제의 재발을 막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다. 당신은 하나의 그릇이다. 당신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당신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릇에 넉넉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에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큰 이유는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표에 집중한다. 성공한 부자들은 해결책을 찾는다.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0.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부자는 잘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한다. 에커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한다. 남에게 주는 면에서는 잘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받는 쪽으로는 어색해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받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받지 못한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동기를 달리 가져야 한다. 당신이 가치가 있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이다. 당신이 그것을 만든다. 당신이 결정한다.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의 견해이다. 당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건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에커는 다시 말한다. 당신은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당신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돈은 충분하다고 한다. 수조 원에서 수조 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 그 풍성함은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받으려는 자에게 가야 한다.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돈을 찾았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부자가 되려면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1.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이나 시간제 봉급을 선호한다. 다달이 똑같은 양의 돈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안정감이 필요해서다. 그런데 안정감의 이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다른 한편에서 부자가 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부자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쪽을 선호한다. 완전히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방식을 택한다. 부자들은 자신을 믿는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만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자들의 원칙인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라는 원칙이 깨지고 만다.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라.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사업을 하라. 건당 수수료를 받아라. 총 수입이나 수익의 몇 %를 받아라. 스톡 옵션을 받아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당신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내가 일한 결과로 보상받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2. 둘 다 가질 수 있다. 부자는 둘 다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산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부자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대치되어 있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기회와 가능성의 우주로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에커는 좋아하지 않는 일에 매인 노예가 되지 않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부모님께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때 그분들의 반응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다.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일은 일이고 재미는 재미야. 살 만큼 버는 게 우선이야. 그 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즐기면 되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에커는 안 돼. 난 둘 다 갖겠다고 했다.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에커는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한다.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말라. 돈은 중요하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신의 팔과 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가 덜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기 패배적인 프로그래밍일 뿐이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관대하고 경건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둘 다 갖겠다는 의지를 다져라. 나는 둘 다 생각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3.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 자산이다. 부자는 순 자산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흔히 돈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버냐?고 묻는다. 순 자산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드물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 자산이다. 순 자산이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이다. 순 자산의 요소는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라고 한다. 근로소득은 우리의 경제적인 깔때기를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다. 근로소득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순자산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람들은 근로소득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순자산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축은 중요하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를 잘 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자산도 늘어난다. 간소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로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데 핵심이 있다. 생활비를 줄이면 저축에 들어갈 자금과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나는 순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4.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을 다루는 습관이 다르고 그 습관이 유익한 습관이라는 게 차이가 날 뿐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한다. 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에커는 경제적 자유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라고 한다. 1달러가 생길 때마다 10센트를 이 통장에 넣어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비활동 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1달러를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우주의 원칙 또는
정신적인 원칙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에커는 또 놀이통장을 만들라고 한다. 돈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균형과 조화에 있다.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돈이다.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써라. 놀이통장의 원칙은 그 돈을 다달이 다 써야 한다고 한다. 부자처럼 느낄 수 있게 그 통장의 돈을 다 써버려라. 그야말로 호사스럽게 쓰고 결심한 대로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으려면 그 노력에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 돈 관리의 즐거움과 잘 받는 연습도 하는 기회의 일석이조 효과라고 한다. 당신이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나는 돈 관리를 잘 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5.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 반면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중요성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한다. 그들 대신에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에 일할 돈을 끌어들인다. 돈이 나 대신에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덜 일해도 된다. 명심하라. 돈은 에너지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표이다. 경제적 자유는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비활동 소득은 주식, 채권 등 나를 위해 일하는 돈과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저작권료 등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경제신문과 경제 잡지를 탐독하고 배워라.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마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내 돈은 날 위해 일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6.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다. 당신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진짜 행동해야 한다. 수잔 제퍼스의 두려움을 느껴라. 그래도 계속하라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두려움이 진정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끝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불안해도 불편하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 힘든 일도 하려고 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에커는 말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당신은 그 마음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다. 손이 당신의 일부인 것처럼 마음도 당신의 일부일 뿐이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힘이 안 되는 생각은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한다. 돈으로, 에너지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행복의 파괴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힘을 빼앗는 생각은 무시하고 힘을 더해주는 생각에 집중하라. 힘 있는 사고는 모든 것을 중립 상태에 둔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며 이야기를 꾸며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두려워도 행동하겠다. 의심스러워도 행동하겠다. 불안해도 행동하겠다. 불편해도 행동하겠다. 힘들어도 행동하겠다. 하기 싫어도 행동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17.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어라. 부자는 계속 배우고 전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문장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아는 대로 살아가면 아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면 돈과 성공과 인생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옳다면 지금 성공했고 행복할 것이다. 에커는 훈련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마다 주머니가 가장 가벼운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 반면 부자들은 새로운 것을 하나만 배우더라도 한 가지만 개선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사람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는 행동이 잘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행복해졌을 것이다. 부자는 된다, 행동한다, 갖는다는 성공 주문을 외운다. 부자들은 또 재력가가 되겠다는 목표 이외에 자신을 최대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도 함께 추구한다. 성공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구가 되느냐이다.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큰 부자에게 충보를 구한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고소득, 신속한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는 길에도 이미 성공적으로 입증된 루트와 전략이 있다. 그 전략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지금까지 백만장자 마인드 최고의 매뉴얼 17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하면 됩니다. 말하기는 쉽다. 행동이 필요하다. 에커는 확실하게 달라지려면 기본 토대부터 달라져야 한다. 머릿속의 구조가 수정되어야 한다. 훈련이 필요하다.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식의 수준을 높여 상위 자아가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이 되고 싶은 그 모습을 향하여 운명을 충실하게 개척해 나가라고 합니다. 용기로, 사랑으로, 번영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는 행복과 성공과 풍요를 위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부 에커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